안녕하세요, 구루발리입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이하게 아랍과 가깝지도 않은데 이 지역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국교가 무슬림이고요, 60%가 이슬람 교도입니다.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대략 90% 정도의 인구가 이슬람으로 집계가 되는데요, 왜 특이하게 동남아 국가들 중에 아랍과 가깝지도 않은 이 지역에 무슬림들이 많아지게 된 걸까요? 그리고 유독 인도네시아 안에서 왜 발리만 힌두교일까요? 그거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이 의문을 해소하려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이전인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, 이때만 하더라도 현재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지역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작고 큰 군소 왕국이나 왕조가 존재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종교잖아요. 이 여러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이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불교였습니다. 이 불교가 전파되면서 스리위자야 사일랜드라라는 거대한 불교 왕국이 차례로 세워졌는데, 스리위자야는 현재의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역이죠. 이 지역을 통치하던 거대한 불교 왕국이었고요. 그 이후에 세워진 사일랜드라 역시 인도네시아의 중부나 동부자와 지역에 세워진 불교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보로부두르라는 불교 사원에 가보셨을 겁니다. 그 사원이 바로 이 사일랜드라 시대의 건축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다시 말해 현재에도 술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중심인 족자카르타가 옛날에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불교 문화가 전파된 비슷한 시기에 힌두 문화도 같이 전파가 되면서 작지만 힌두 세력도 같이 존재했습니다.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 족자카르타에는 뿌람바난 힌두 사원입니다. 그래서 족자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보로부두르와 뿌람바난 사원을 찍고 가셔야 내가 그래도 족자에 왔다 갔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아무튼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거대했던 불교 세력이 점차 위축되었고요, 그 틈을 타서 힌두 세력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.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르랑가라는 왕국이 번성을 하게 되었고, 그 이후에 싱하사리 왕국 그리고 마자파잇 왕국이 생기면서 인도네시아 군도의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결국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스리위자야 불교 왕국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최초에는 이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불교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는데,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세력이 쇠퇴를 하고 힌두 세력이 번성을 하면서 이 전체 지역을 모두 힌두 세력이 다 잡아먹었다,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이때부터 기존의 불교 문화와 힌두 문화가 혼합된 인도네시아 특유의 힌두 문화가 생기게 됐고요, 그 힌두 문화가 현재 발리 힌두교의 모체가 됩니다. 아마 인도와 발리에 모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의 힌두 문화와 발리의 힌두 문화는 차이가 좀 있는데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힌두교와 불교가 모두 인도에서 창시된 종교고, 두 종교 모두 윤회를 믿고요,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수련을 한다는 점, 그리고 브라만교 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 연관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두 종교가 혼합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참고로 인도의 힌두와 비교했을 때 발리의 힌두 같은 경우는 기도 방법이나 제몰 또는 기도 의상, 장례 방법 등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최초로 전파된 불교 문화에, 그리고 힌두 문화, 그리고 또 기존 토착 신앙이 모두 합쳐진 형태가 바로 현재 발리의 힌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역사 부분으로 돌아와서 마자파잇 힌두 왕국이 말레이 반도 지역 전체를 모두 점령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와 그리고 중국 상인과 활발하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,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슬람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 마자파잇 왕국 내에 여러 이슬람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, 생각해보면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이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 슬슬 이 이슬람 군소 세력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요, 어찌 보면 일종의 반란, 쿠데타 그런 거겠죠. 암튼 그 대표적인 반란 세력이 이 말레이 반도, 즉 현재 말레이시아 지역에 있는 말라카 술탄국, 그리고 드막 술탄국, 그리고 반뜬 술탄국이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막 술탄국이 점점 강력해졌고요, 결국은 마자파잇 힌두 왕국을
멸망시켜버립니다. 이때가 중요한데요. 바로 이때 이 인도네시아 자와에 있던 힌두 세력 그리고 왕족, 귀족들이 전부 다 무슬람 세력을 피해서 발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발리의 기존에 있던 힌두와 또 토착 세력과 같이 합쳐져서 이 발리만의 새로운 힌두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 시점부터 바로 이 현재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루나이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이슬람 국가가 된 거고요. 그리고 유독 발리만 힌두 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. 이후 식민지 시대에 포르투갈이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이제 효율적인 통치를 하려고 카톨릭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천주교를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하다 보니까 현재의 말레이시아 지역, 특히 멀라카 지역이요.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말루쿠 지역, 이 일대에는 천주교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크리스찬이나 불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대부분의 지역은 결국 무슬림이고요. 발리만 힌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새로운 종교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, 그 세력이 기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나 왕조를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식민지 이전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됐고 왜 발리만 힌두가 됐는지 이해하셨죠?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